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내 정보 있죠? 내 정보. 처음 여기 내 정보. 보이나요? 내 정보 보시면 내 정보 클릭하세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여기 마우스 보이죠? 내 정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나올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오면 여기서 수정을 누르 수정. 수정을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 요 닉네임을 바꿔주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김원영 가로치고 법학 슬러시 그 다음에 2010학번이니까 15 슬러시 저는 남부학센터니까 남부 하고 가로닫기 이렇게 하고 쭉 내려와 가지고 수정 요거 버튼 꾹 누르면 돼요. 꾹 누르면은 수정되었습니다 하고 요 이름이 내 정보 다시 클릭해 보면 요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 정보를 일단 다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 등어 신청 요 화면에 가보면 지금 다시 등어 신청입니다. 등어 신청 좌측에 메뉴에 등어 신청을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공지 여기서 등업 신청 전에 내 정보 수정해 주세요 하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내용 보시면 일단은 실명 가로 학번 슬러시 학과 슬러시 학번 슬러시 지역 가로닫기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이가 법학과 19학번이면서 서울지역대학이다. 그러면 홍길동 가로 열고 법학 슬러시 19 슬러시 서울 만약에 두 번째 성춘향이 법학과이면서 18학번이고 남부학센터다. 그러면 성춘향 슬러시 법학 가로 열고 법학 슬러시 18 슬러시 남부 가로닫기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어디냐면 등어 신청 여기서 보면 등어 신청을 클릭하시고 그 첫 번째 자료에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여기 서울 지역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서울 지역 딱이면 서울 남부 지역이면 끝에 남부 서부학센터다 서부 북부센터는 북부 만약에 지방이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써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두 자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어서 지금 안 바꾸셔도 돼요. 지금 바꾸지 마시고 나중에 끝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정보를 제대로 좀 수정을 해서 제대로 좀 어떤 이제 우리가 룰에 맞게끔 이렇게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우리 이게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보시면 첫 화면은 이제 우리 그 스터디 제목이 나오고 보통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첫 화면 예전도 그렇지만 이 첫 화면에 꼭 동영상 하나를 꼭 띄웠어요. 이 동영상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제가 여러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걸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걸 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약 한 2주 월 한 두 번 정도 올리는 거죠. 한 2주 정도를 제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또 새로운 동영상을 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은 어느 한 공간에다가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본 동영상은 그 저장한 그 과거 자료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처음 올린 자료가 이게 고려대 자료인데 고려대 자유전공 학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부 로스쿨에 있는 대학은 그 학부가 없어요. 학부가 없다 보니까 로스쿨 오기 전에 각 대학들은 로스쿨 오기 전에 자유학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 법학과는 자유전공학부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로스쿨 오기 전 학부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첫 화면에 올렸냐면은 우리 법학을 배우는데 물론 이제 우리 이름이 저스티스 아닙니까? 그죠? 저스티스인데 이 내용이 계속 저스티스에서 개념이 나오고 또 법학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리걸 마인드에 대해서 법학의 어떤 그 마인드를 어떻게 잡으라고 이 헌법 이분은 헌법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좀 내용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좀 띄웠으니까 물론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유익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2주 동안
못 본다 그러면은 그 과거 자료를 가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게 첫 동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메뉴를 보시면 제 메뉴를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우리 스터디 공지사항은 요 공지사항은 여기다 공지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카페라든가 밴드에도 공지를 하지만 우리 카페란다 카톡하고 단톡하고 밴드에다가도 공지하지만 카페에다가도 공지합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법과 정치라는 기초 자료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이 법과 정치는 예전 자료에서도 작년에 제가 카페에 오픈했을 때도 이게 자료가 있었어요. 아마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게 고등학교 1, 2, 3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수업 과정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법과 정치는 우리가 지금 법을 배우는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쭉 처음, 밑에부터 보시면, 이게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정치를 떠나서는 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치와 법에 대한 관계, 그래서 법치주의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개념이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 헌법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 형태라든가 정치제도, 이거는 헌법이거든요. 헌법이 구성이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크게요. 하나는 헌법의 기초, 두 번째는 기본권, 세 번째는 통치구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얘기 나오고, 정당, 선거, 그 다음에 이 헌법의 원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국가기관, 통치구조죠. 통치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번부터는 민법이 나와요. 자, 헌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법이 나오는 거죠. 민법에 대한 기본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 법률행위가 나오죠. 법률행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선 친족관계가 나옵니다. 바로 친족상속, 가족관계가 나오죠. 가족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거래하는 그 관계, 부동산 거래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하고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곳곳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의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 등기가 물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물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하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형법이 나옵니다. 헌법, 민법, 형법이 나와요. 그래서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 형사에 대한 절차가 나오죠. 형사 절차, 우리가 형사소송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회법, 우리가 이제 사회법이 3학년 때 3학년 때 사회법을 배우죠. 그래서 사회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고 있지만, 이미 지금 현재 우리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고등학생들이 이미 이런 걸 배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이 내용을 보면은 어렵진 않아요. 기초적인 내용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법학개론을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한번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메뉴에 오셔서 첫 화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밑에는 이제 스터디 일정이 나오는데, 스터디 일정을 좀 잠깐 볼게요. 스터디 일정이 이게 우리 이제 학습하는 스터디 일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경이 만약에 학습 변경이 되면은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확인을 하세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혹시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도 내가 아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리하시면 돼요. 여기에 스터디 일정 내용도 아예 안 보시고 무조건 물어보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먼저 스터디 일정이 변경된 게 있나 하고 확인하시고, 이거 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네 그럼 그때 문의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저스티스에 대한 저스티스 개념에 대한 이제 영상인데, 처음에 이제 마이크 샌들 교수님이, 저번에도 이제 제가 구축할 때 이거 틀어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못 본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거는 집중 있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라는 그 밖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 각각마다 이제 교수라든가 학자라든가 어떤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가지고 와서 링크 걸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들어가서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구나 하고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과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법과 정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봤거든요.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거 보고. 이게 상당히 그 내용이 좋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몇 분 안 되거든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법과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정의라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외국에서 모든 게 그냥 정의 다 이렇게 전파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정의라는 게 존재했어요. 사실 존재했는데,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어떻게 본 건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이게 문헌에 좀 많이 남겼죠. 그래서 이게 한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무언록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무언록의 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이걸 드라마식으로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건으로 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게 현대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재판이다 보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미 억울하더라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어떤 보상도 없고. 예, 그리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일단 죄가 있다라고 모든 게 시작돼요. 잡으면은. 예, 그래서 무조건 자백을 받으려고 하죠. 예, 자백이 없으면은 멈추지 않아요. 모든 사건이. 무조건 자백이 끝나야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이게 현재하고 많이 다른 데라서 그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조선에 대한, 우리나라보다 조선의 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형사 재판이었죠. 형사 재판을 조선 시대 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볍게 구분해주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거거든요. 법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 법과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 시간이 무조건 내세요. 무조건 내셔서 이거 100%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꼭 한 번씩 들으세요. 보세요. 이제 헌법 법학 입문 보세요. 법학의 입문은 제가 요 2개만 가지고 왔어요. 2개만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거나 볼게요. 울산대학교에 있는 도익은 교수가 2011년도 이건 공개 자료입니다. 공개 영상을 찍었어요. 공개 영상 찍어가지고 모든 사람 보고 이제 보라고 해가지고 이 수업 받는 걸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하고 클릭해 볼게요. 제가 클릭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클릭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를 보세요. 열린 강좌죠. 여기 보시면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예요. 이 열린 강좌에서 모든 게 다 조회가 됩니다. 이게 이 강의 분류를 보면은 이 대학 강의, 기관 관리, 전공 분야, 테마 강의 이걸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조회도 되고요. 저는 그 나름대로 괜찮다는 걸 몇 개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져온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우면 여기서 이 사이트는 다 이렇게 북마크를 하세요. 여기 이 사이트는 북마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자주 들어가거든요. 여기요. 여기는 이제 논문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즐겨 듣는 곳인데, 여기 보면 RISS라고 사이트 이름이 riss.kr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중앙도서관에서 우리 과제물 쓰다 보면 RISS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건 거의 논문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 대학 논문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 보면 riss.kr,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북마크 해가지고 즐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법학개론을 좀 볼게요. 법학개론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법학개론을 봤던 거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나름대로 이제 책이라고 구성하는 게 이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조금 좀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들을 게 많죠.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 거의 아는 내용들이에요.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들이.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헌법을 봅시다, 헌법. 헌법을 보시면, 저는 이제 이 헌법은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표시열 교수님 걸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헌법이 있고 기본권만 나오는 게 있죠. 동국대학교 김경재 교수님은 이 기본권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헌법과 국가 있죠. 이게 통치구조예요. 헌법과 국가가. 예, 이 통치구조는 통치구조. 그래서 헌법의 기초, 기본권, 그다음에 통치구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한번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우리 학교 내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물론 이제 그 뼈대는 똑같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알다시피 이제 책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강의를 거의 읽으세요. 읽으시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분들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다 설명해요, 설명. 그리고 일반 대학은 주관식이죠, 거의 다. 객관식 거의 없죠. 다 주관식으로 시험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설명하는 데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듣는 데도 그 불편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법을 보면 민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법 총칙 있죠, 채권 있죠, 친족 상속 있죠. 이 물권은 제가 여기는 없어요. 물권은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채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많이 봐요. 우리도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채권이 원래 1, 2로 나눠져 있거든, 채권만. 그거 아세요? 물권, 원래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1, 2,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상속,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묶어버렸죠. 짧은 시간에 그냥 한 학기 이렇게 가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얇아요,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나름대로는 좀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연관성을 가지고 많이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다른 과목은 몰라도 헌법, 민법, 형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이 강의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이 있죠.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혼자 그냥 나 잘 이해가 안 가네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1년을 이미 공부했다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민법이라든가 헌법하고 형법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 구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법에 대한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고 연관성을 이해를 아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잡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잡으셔야 되니까 그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셨죠?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보시고 안 들어보면 모르죠. 내가 뭐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보시고 내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는 분들은 무조건 그 강의 듣자마자 관련된 책을 꼭 보세요. 우리 학교 교재 말고 시중에 있는 책, 우리가 얼마 전에 헌민형 3권 구입한 분들은 그 책을 보세요. 아니면 없는 분들은 헌민형 시중에 있는 책 사다가 내용을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그 순간 이해가 조금 왔고 그냥 강의 끝나고 안 보잖아요. 한 달 안 갑니다. 다 잊어먹어요. 한 학기 가죠. 더 잊어먹어요. 1년 가죠. 완전히 다 잊어먹어요. 그냥 내년에 새로운 걸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 법이라는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안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보지 않으면 저도 잊어먹어요. 예, 저도 잊어먹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개념이 완전히 안 잡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책을 멈춘다 그러면은 처음 되돌을 피해요. 조금 물론 100%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죠. 한 10% 정도는 남아 있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좀 그 이해 못하면은 일단은 저한테 문의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꼭 책을 보세요. 책을 같이 겸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내 거가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 외부에 있는, 외부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그 책하고 병행해서 들어야 반드시 내 거가 됩니다. 그 강의만 듣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예,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형법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총론이 나오고 강론이 나오죠. 형법 강론이 있고 형법 총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강론, 총론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형법은 뭐 우리도 그 이미 배웠겠지만 총론이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다 나오고, 강론 같은 경우도 1, 2로 원래 나누는데 우리는 다 그걸 한 학기 한 학기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형법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것도 강의 들으시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알면은 무조건 시중에 있는 책하고 같이 겸해서 보세요. 여기 교수님 그 도서를 일부러 막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그 교재를, 이 교수님 교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강의 내용만 들으시고 그냥 우리 시중에 있는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법을 보시면은, 상법은 2학년 과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상법을 듣는 분들 계세요. 예, 그 이제 1년 끝난 분들은 이제 요번에 상법을 듣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이 상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법 보는 분들이 이미 그 상법을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보여야 돼요. 상법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동영상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상법 개념 안 잡힌 거예요. 제가 개념이 안 잡혔다는 얘기는 그 상법이라는 구조를 몰라요. 상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대충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내 머릿속에 안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내용 부분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큰 타이틀이 머릿속에 들어와 줘야 전체적인 구조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익숙지 않죠. 익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내가 체크해보고 내가 이해가 안 가?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이해가 가? 그럼 시중에 있는 책 무조건 사세요. 해석법이라는 책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법은 1,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최소한 3권을 보셔야 됩니다. 상법은. 다 두꺼워요. 자, 민사소송을 볼게요. 민사소송은 이제 요번에 우리가 4학년 소송과 강제집행의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이 민사소송은 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또 좁게 배워요. 그래서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배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그 주황대 교수님은 민사집행하고 민사소송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전병석 교수님은 법무사 강의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전병석 교수님은. 그리고 여기 이제 충북대 교수님 있죠. 충북대 김건호 교수님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충북대 교수님, 김건호 교수님 걸 먼저 들으세요. 먼저 들어보시면은 개념 잡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앙대 전병석 교수님 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사소송은 이제 보시면 우리는 뭐 법학개론에서 잠깐만 배웠지만 형사소송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이것도 개념만 잘 잡히면은 여러분한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형사소송법 있고 형사소송법 2가 있죠. 이렇게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로 나눠져 있다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학년 과정이라 이거는 좀 낯설어요. 여러분들한테 낯설지만 강의만 들어보세요. 강의 들어보시고 지금 4학년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요번에 선택 수강 신청하는 분은 요걸 들어보시고 나서 우리 방송대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학교 동영상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동영상 강의는 교수님들이 책을 집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는 설명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도 또 설명하는데 좀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지 못하죠. 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외부에 있는 교수님 강의 듣는 거는 그런 이점을 좀 받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형사소송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형사소송이 좀 낯설 거예요. 낯설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 소를 기하는 거 있죠. 헌법재판소에다 소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기본적인 뼈대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이걸 완전하게 책을 다 못 보고 한 조금 일부분을 좀 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여기 헌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그 재판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동영상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민사집행은 앞에 있는 이제 그 민사소송하고 민사집행하고 요번에 소송강제집행이 한 분야로 한 책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한 부분이 민사집행인데 이 민사집행은 중앙대 전병석 교수님이 앞에 민사소송하고 민사집행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설명이 좀 매끄럽게 가는 것보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가 개념 안 잡고 이분 설명 들으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그 카페에 설명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 이따 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카페 설명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민사소송하고 민사집행의 전병수 교수님 강의를 들으실 때는 좀 자유분방하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소송강제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은 간단하게 개념 잡아줄 때 그때 또 듣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중에 있는 책을 보셔야 돼. 예. 제가 항상 끝에는 시중에 있는 책을 보라는 얘기는 꼭 하죠. 왜냐면은 시중에 있는 책을 봐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완전 잡힙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예, 민사집행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동산 등기하고 등기는 아직 콘텐츠를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는 이제 강의가 아직 없어요. 제가 뭐 단발성이 있는 그런 강좌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전체 강의를 하든 그런 강의를 제가 못 찾아서 못 올린 거니까 만약에 계속 없으면은 단발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라도 제가 끌고 올게요. 그래서 나중에 좀 봐주시고요. 이제 법철학 이 법철학은 제가 이제 울산대학교에 있는 이정훈 교수님 거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정훈 교수님은 사실 서양 철학이 아니에요. 서양 법철학이 아니라 동양 법철학이다 보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재밌어요. 이분 강의 들으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우리 우리나라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의 법철학에 대한 개념을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양 법철학을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서양 법철학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종원 교수님 거를 좀 끌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법은 이제 4학년 교재죠. 4학년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들으시면 도움 많이 돼요. 저도 이제 국제법을 저는 강의를 수강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 안 하고 이제 우리 학교 교재하고 요번에 방송 내용을 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념이 아예 안 잡혔어도 그냥 국제법을 가볍게 들으시고 우리 학교 교재 책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은 좀 가볍게 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학 전문 공개 정보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정보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시험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서 좀 덩어리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가볍게 보셔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정사라도 민법 총칙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에듀표라는데 행정사 이 행정사는 행정사하고 주택관리사 이거 자격증 시험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행정사는 행정법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행정사에 대해서 클릭해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여기 행정사라는 과목 안에 행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법을 나름대로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3학년 때 일반 행정 선택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 들어봐 주시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도 물론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관심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변석 교수님 걸 제가 이쪽으로 묶었는데 보시면은 정변석 교수님이 여기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거예요. 이 마우스 보시죠, 지금. 요 두 개 사이트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란 뜻이고 정의의 여신인데 유스티티아라 그래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유스티티아 이게 정의란 뜻이에요. 정의. 이게 전병수 교수님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운영하는 홈페이지여가지고 여기 와서 이것도 북마크 해가지고 요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와서 보세요. 아까 제가 링크 건 것을 안 보더라도 여기 와서 한꺼번에 다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도산법도 있죠. 여기 보면 마우스 보이죠? 도산법도 나오고 민사집행, 민사소송 다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요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좀 하세요. 요 홈페이지 두 개인데 이게 유스티디아 여기 이걸 가지고 여기다 다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자격증은 요번에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일단은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치 않아요. 일단은 법무사는 이제 요거 전변수 교수님 것만 연결시킨 거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은 아까 했던 것처럼 행정사 인강 드림 같은 경우는 다 공개된 자료니까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인중개사는 제가 일단은 이제 민법과 이제 민사특별법 요것만 제가 연결해 왔는데 요건 제가 업데이트 계속 할 거예요. 요것만 보셔도 돼요. 요것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하고 이제 답안지인데 1학기하고 2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번 1학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료가 급하다든가 예습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자료를 좀 출력해서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4학년부터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전 6과목씩 24과목을 이렇게 각각마다 기출문제와 여기 2019년도 다 올라와 있죠. 2019년도 기출문제하고 답안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요번에도 이제 기말 끝나고 나면은 기말 끝나고 기출문제가 또면은 제가 이걸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매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넘어가면 매번마다 제가 매 학기마다 업데이트 시킬 거니까 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작년 겨울 동계까지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은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할 겁니다. 2학기는 이제 다음 학기도 이미 다 올려놨어요. 1, 2, 3, 4니까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출석 수업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 지금 33분인데 10분을 좀 쉬겠습니다.